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이 악성 미분양의 문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왜 네. 문제인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는 것부터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분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미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후, 즉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여전히 미분양, 그러니까 분양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으로 따지면 우리가 공장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내 돈을 들여서 물건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미치코님이 사업을 하는데 어찌됐건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을 내가 들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부동산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자본 아주 소수와 상당수의 대출 다 끌어다가 물건을 지금 만들었어. 네. 근데 얘가 안 팔려. 그럼 우리 미치코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뭐, 부도? 네. 네, 부도 그쵸. 나는 거죠. 나락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미분양. 이라고 하고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공사 완료 미분양.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왜냐 네. 악성이니까. 자, 그래서 이 악성 미분양이 이제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16,000채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계속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최근 몇 개월 들어서는 이 기울기가 어때요? 가파르네요. 가팔라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출을 다 처음 시작 단계부터 브릿지론이라는 걸로 하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현 금감원장도 무슨 얘기를 했냐? 부동산 지금 PF 가계대출 리스크 철저히 관리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신용평가 한신평에서 지금 상반기 건설사가 지금 순차입이 1.6조에서 4조로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순차입금이라고 한 거는 뭐예요? 네. 예, 빌린 돈. 그쵸? 빌린 돈이 이렇게 4조 원으로 거의 한 2배 넘게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신세계건설, GS건설, SK 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매출 채권이 확대하면서 재무 여력이 급감을 하면서 현금 대응력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매출 채권 재무 부담인데 공사 미수금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거야. 네, 그 다음에 미청구 공사를 포함한 매출 채권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의 부진한 영업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건설사 쪽에서도 점점점 지금 뭔가 문제가 계속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비단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이제 요 사업의 참여자로 누가 있겠어요? 일단은 건설사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자금을 대출, 네. 네, 금융권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이 금융권도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을까요? 그 저축은행, 그렇죠. 제2금융권, 맞아요. 캐피탈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은행도 있고. 그럴수록 대신 네. 이게 비싸겠죠. 맞아요. 이자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관련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대출을 해줬던 이런 금융기관들에서 계속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꼼수까지 부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나신평, 나이스 신용평가죠. 여기에서 PF 큰, DB, 신한, 한국캐피탈 신용도 지금 하락 압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부동산 PF 익스포저, 즉 노출, 위험 노출액. 그래서 부동산 PF를 한마디로 많이 해줬던 이런 캐피탈사들이 자본 확충을 통해서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지금 하락할 거라는 거죠.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네. 클리어하지 않게 운영했다라는 건가요? 뭐.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금융사들이 돌아가려면은 본인들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PF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회수를 못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자본 건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험한 지금 상황에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건전성 개선을 좀 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회계상 이익으로 분류되는 대손 준비금 효과를 제거하면 순이익이 대폭 줄고 총 자산 순이익률이 대폭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또 한투증권 같은 경우도 국내 PF 부담의 조달력 약화까지, 그래서 신용 등급이 아예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한국투자증권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하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권회사까지 지금 이게 여파가 미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무디스라는 곳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아예 하향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디스가 이제 집중한 거는 뭐냐? 이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엄청난 지금 폭탄. 앞으로 이제 저는 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한국도 보면은 건물 가격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런 위험 노출의 규모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하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한 5조 정도 됩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네. 국내 및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5조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 자본 대비 64% 수준. 네. 그리고 국내가 약 82%, 해외가 한 18% 정도. 그 다음에 위험성이 높은 브릿지론도 자기 자본 대비 12%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증권사도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에 이어서 캐피탈사도 지금 퇴출 위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캐피탈사가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이 무려 이제 2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저축은행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4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유의와 부실 우려 사업장이 굉장히 규모가 요거 합하면은 거의 7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캐피탈사도 지금 이제 퇴출 위기에 지금 몰린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처음 지금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침체로 지금 이제 부동산 PF 부실까지 겹치면서 지금 상당한 지금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좀 시간 벌기 위한 꼼수를 좀 부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꼼수는 어떻게 부리는 네, 건지. 그 부분은 네. 바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연체율이 지금 캐피탈사 51군데 11곳은 연체율이 10% 넘어섰고요. 중소형 캐피탈은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연체율이 30에서 5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아니, 연체율이 지금 30에서 50%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금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최근에는 진성 매각 논란까지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저축은행 업권이 얘기한 게 뭐냐, 부동산 PF 부실 대출로 입을 손실 규모가 지금 최대 3조 9천억 원, 대략 한 4조 정도에 달할 거다. 지금 요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진짜 이제 진성 매각이 맞냐, 요런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본격적인 사업장 준공이 시작될 때 추진하는 본 PF 대출보다 사업 초기에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비중이 커요. 브릿지론이라는 건 뭐냐, 이제 처음에 땅 살 때. 그쵸? 예, 그래서 완전 사업의 초기에, 사업 초기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전체 PF 익스포저의 절반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부동산 브릿지론이 한 20% 정도 되는 거고, 캐피탈사가 지금 30%인데 저축은행은 몇 프로다? 지금 50에서 60%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이스에서 뭐라고 했냐? 올해 하반기부터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가 진행될수록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 매각 비중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내용인데, 최근 펀드를 통한 부실 처리 과정에서 파킹 거래, 여기 이제 꼼수인데 이런 논란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편법적 매각이 많아질 경우 부동산 PF 정상화는 더 지연되고 추가로 쌓아야 될 충당금도 증가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꼼수로 지금 한 개 지금 이 정도예요. 꼼수로 한 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꼼수냐 도대체. 예. 자, 이게 보시면, 자, 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 금액 비율만큼 부실 PF 대출 채권을 매각하면서 장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억짜리야, 100억짜리야, 장부가가. 근데 실제로는 100억이 아니라 얘가 뭐 30억, 40억이 될 수도, 50억, 6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100억에 이거를 뭐다? 장부가보다 더 높은 110억, 120억에 이렇게 매각을 한 거죠. 그럼 뭐예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꼼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금 검사를 했는데 A저축은행은 비자산운용사의 1차 펀드에 908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이. 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부실 PF 대출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매각 이익을 64억 원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야? 이 부실을 어디로 떠넘긴 거예요? 자산운용사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로 넘기고 저축은행은 이익을 보니까 언뜻 봐서는 이 저축은행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일 수 있겠네요. 좋아 보이지. 원래는 내가 이런 손실이 있었는데 이걸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거를 자산운용사로 지금 떠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축은행과 이 자산운용사는 뭐예요? A저축은행이 여기다가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자한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여기에 이걸 부당하게 또 가격을 높게 매각을 해가지고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꼼수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불법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부실 PF 대출 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게 했으나 매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은. 그쵸.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부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냥 넘기기만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또 PF 대출 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한 거죠. 이익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에 따라서 연체율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게 연체율로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떠넘기니까 안 좋은 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연체율이 좋게 보이게끔 이렇게 되겠죠.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렇죠. 거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꼼수 매각이 이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거는 사실 완전 눈 가리고 지금 아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금융당국에서 어쨌든 다 재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이 금융 당국에서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나무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식물이 아프면 이 근본 원인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파리가 시들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물감으로 초록색으로 지금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뿌리는 뭐예요? 완전 썩어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부동산 PF 지금 관련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은 악성 미분양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최근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일파만파로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꼼수로 지금 부실까지 지금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23년과 24년에 정부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례라는 조치까지 써가면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친 거예요. 왜냐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 내려갈 때 너무 급작스럽게 내려가지 않게 뭔가 이런 완충 작용을 해주고 올라갈 때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저는 정부의 부동산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3년과 24년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23년, 24년은 그나마 약간 좀 반등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PF 관련한 문제들이 문제 터지고 있죠. 계속 지금 사실 아직 터지진 않았죠. 계속 지금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24년 9월 달에 변곡점이 올 거라, 대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여러 수급 데이터나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의 그 실거래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발빠르게 낸 통계에 의하면 이미 8월 달부터 평균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25년에는 저는 상당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자, 그럼 25년에 부동산 경기가 또다시 크게 위축이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23년, 24년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살려서 좀 괜찮았는데, 네. 만약에 시장 상황이 다시 안 좋아져. 그럼 과연 부동산 PF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어쨌든 꼼수 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정부나 이런 국민정부에서 전혀 뭐 조치 이런 게 없나요? 그러게요. 네. 뭐 지금 뭐 네. 점검 좀 하고 네. 조치해야죠. 그러지 네. 않고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냥 폭탄 돌리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 바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서 그런 폭탄들을 터지는 걸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폭발의 규모를 줄일 수 있거나 뭔가 이렇게 좀 되기를 아마 원했을 텐데, 아마 이제 이러기가 저는 쉽지 않은,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25년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냥 뭐 한두 회사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건설사, 증권사, 저축, 모든 이제 상당한 지금 금융권, 건설 관련한 기업들, 그 다음에 금융권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향후가 좀 걱정이 많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 그리고 이제 시간 벌기용 매각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